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도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흔한 말로 인생 돌고 돈다. 나쁜 짓 하면 돌려받고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를 앞두고 그 말을 실감한 일이 있어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인생 가장 큰 중대사가 뭐겠습니까? 바로 결혼이죠. 사실 저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미 결혼을 했을 시기입니다. 저에게는 1년 반을 사귄 아주 사랑스러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많고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지금 전문직에 남자친구보다 연봉이 많았고 무남 동료입니다. 남자친구는 지방대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형 하나, 누나 하나 있고 차남이고요. 남자친구와는 그냥 친구로 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저를 3년 정도 따라다녔는데 그 정성에 감동해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보다 잘난 걸 인정하고 자기한테 아까운 사람이지만 저를 너무 좋아해서 포기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주변에 보는 게 있으니 내가 남자친구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아놓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를 제일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뵌 지 오래되었고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정말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남자친구 부모님을 결혼 전에 찾아뵙지는 않았었고요. 저희 집안에선 결혼에 대해 크게 급하다거나 할 게 없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급하게 서두르고 진행하려는 건 남자친구 집안 쪽입니다. 저는 일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빠르게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굳이 서두르진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얼른 결혼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늘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 스스로도 지금은 제가 아니라 본인이 더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결혼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또래 나이 주변 친한 사람들이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한다거나 혹은 어느 한쪽 집안에 돈이 많아서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생기며 갑작스레 분위기 타며 결혼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더 벌어 부모님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만 미루자며 결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인생 끝부분이 달린 거니 신중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고요. 저희 집이 형편이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도 1억 정도 되었고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줄 거라면서 저축한 돈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노후 대비 다 되어 있는 분들이라 제 결혼 조건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작년 말쯤 남친 부모님이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연말이나 설 때쯤 오라고 하셨는데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명절이나 연말에 가는 건 부담스럽다 하고 미루던 와중에 여러 번 남자친구를 통해 만나고 싶다라고 전해오셨어요. 어른이 계속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차려입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것,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것 하나씩 사들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기 전에 남자친구한테 부모님에 대해 물어봤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우리 엄마는 말씀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신데 나중에 상견례 때 어색할까 걱정이다. 우리 어머니 성격 좋으셔. 좀 다혈질이시긴 한데 소탈하고 인자하시지. 또 내가 좋다는 건 다 좋다고 하는 분이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남자친구가 그리 말했었으니 그럴 것이라 생각해왔고 만약 내가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면 고부 갈등 같은 건 없겠구나 했습니다. 남친 집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동네였어요. 처음 그 댁에 인사를 간 날 저를 보시고는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친 아버님은 이렇게 당신 아들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후에 2번 정도 방문을 드렸을 때도 아버님은 용돈도 꼬박꼬박 주시고 아껴해 주시곤 했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저희 엄마랑 비슷한 나이 되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저를 너무 빤히 바라보시곤 해서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아마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아들 신부감에 예민하니 그러신가 보다 했고 성격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경계만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잘 차려주셨는데 식사하며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대뜸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하시길래 예, 지금 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머나, 회계사면 돈도 잘 벌겠네. 그래, 연봉이 얼마나 되나? 하고 물으시길래 얼마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들보다도 많다는 걸 아시고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 연봉이 남자친구 연봉의 딱 2.5배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직업이니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절대 관두지 말아요. 여자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경제에 보탬을 줘야 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저를 위해서 일을 계속하라는 건지 남자친구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남자친구가 1년 동안 저랑 만나면서 집은 전세로 얻더라도 30평대로 잡아서 하자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집에서 부모님이 2억 정도는 보태주실 거라면서. 그래서 집에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사위 될 사람 잘 둬서 우리 딸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겠다고요. 30평대 아파트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연봉 4천이면 집 장만하는 데는 문제 없겠다 싶어서 저도 내심 기대는 했어요. 제가 모은 돈까지 합치면 대출 없이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처음 만난 날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결혼하고 집은 어떻게 할 거니? 부모님 집은 형편이 어떠셔? 이러시길래 제 돈 1억하고 부모님이 좀 보태주시면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빠 돈 같이 보태서 그걸로 신혼집 전셋집 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부모님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세요. 엄마 아빠 2분 다 아직 경제활동도 하시고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부모가 많이 보태줄 게 없어 어떡하니? 너도 잘 벌고 우리 아들도 같이 버니까 너네는 금방 내 집 장만 할 수는 있을 거다. 이러시면서 한숨 섞인 말씀을 내뱉으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아, 네 대답하고 식사하며 이런저런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데 저에게 오늘은 처음 보는 자리이니 뒷정리는 엄마가 하시겠다며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남자친구에게 듣던 내용과 달라서 내심 놀랐지만 내색 안 하고 집에 바래다 준다고 시댁을 나서서 차에 탔을 때 집 문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실은 형님 사업하던 게 부도가 나서 그거 막느라 집에 지금 돈이 없어. 엄마가 직장 다니시는데 버는 돈이 생활비 쓰는 걸로도 빠듯하신가 봐. 우리는 그냥 없는 대로 작은 아파트 얻어서 시작하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오빠는 결혼 준비를 쓸 수 있는 돈 얼마가 있는 거야? 하고 되물으니 돈 1,000만 원이 있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럼 오빠는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나랑 결혼하자고 했단 말이야? 하고 황당해서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갖고 있는 돈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결혼을 미뤄봤자 나아질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돈을 모으는 길이라면서요. 마이너스로 시작 안 하는 게 다행 아니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버는 돈은 다 너 갖다 줄 거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다 너 허락받고 드릴 거야. 둘이 벌면 빨리 돈 모을 수 있어. 그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민스러웠어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결혼하자고 재촉한 게 다 나만 믿고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에 좀 얄미운 생각도 있었고요. 결혼을 추진하는 게 남자친구가 서두르는 거지만 상견례를 하더라도 결혼 날짜는 좀 뒤로 미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솔직히 시어머니와 조금은 가까워지기 힘들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얘기 몇 마디 해보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잘해주시는 듯 했지만 저희 집 형편과 신혼집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며 해줄 게 없다고 은근히 돌려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자리여서 저는 예의 벗어날까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입에서 돈 얘기를 들으니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나름 고민이 되었지만 그동안 봐온 남자친구의 성실한 모습을 믿고 가기로 마음 굳혔죠.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걸 말씀드렸고 양가 어른들이 좋다고 하는 날에 상견례를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십니다.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태셔야 한다면서 파트로 가끔 일을 하십니다. 사실 저만 벌어도 충분한데 두 분은 딸이 버는 돈을 그렇게 쓸 수 없다면서 아직 젊고 일할 만하다며 제가 생활비를 많이 보태면 돌려주시면서 손사래를 치십니다. 아빠는 퇴직하시고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걸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이 더 잘 살았을 거라고 말을 하세요. 그때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저 힘들게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켜주셨고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 엄마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죠.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험한 말을 한 적 없는 다정한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결혼을 일찍 하기보다는 부모님 곁에서 좀 더 있고 싶었어요. 무남 동녀인 제가 시집 가버리고 나면 부모님이 너무 적적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저희 집이 아주 잘 살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고 여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자가로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셨으니까요. 제가 결혼하면 시골로 귀촌하실 계획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자 엄마는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는 겁니다. 지선아, 엄마 이번 주부터 일 나간다? 너 결혼할 때까지 엄마가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어. 월급도 괜찮아. 야간에 교대로 돌아가는 거라 시급도 아주 높더라. 엄마, 몸 아픈 데도 많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 괜히 일하다가 또 다치면 어쩌려고. 엄마가 안 보태줘도 충분히 결혼하니까 그냥 일하지 마. 저는 엄마가 일하시는 걸 말렸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셨어요. 결혼할 때까지 돈 1,000만 원이라도 더 보태주시겠다며 일하겠다는 엄마였지만 사실 그 마음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딸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흠 잡힐 일 없게 하시려고 저러시는 거 다 알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 집에서 결혼 비용으로 돈을 거의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 말하는 걸 미뤘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곳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20분 거리 핸드폰 부품 공장이었어요. 생산 라인에서 포장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일일이 찾아야 하고 날라야 하고 몸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라 새벽조까지 4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낮 근무도 하지만 새벽 근무도 순번대로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보다 새벽조는 시급도 더 주고 주말에 근무하면 식사도 준다면서 엄마는 그만한 일이 없다고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면 관두고 하루 6시간 하는 파트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다니시던 엄마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표정이 점점 우울해 보이시는 겁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시고 일 그만두겠다는 소리도 안 하시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느끼긴 했어요. 제가 며칠 유심히 엄마를 살펴보는데 엄마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는 혼술을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일 다니는 거 힘들어? 너무 힘들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냥 하지 마. 엄마가 굳이 돈 안 벌어도 되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어딜 가든 일은 힘들어. 근데 너도 직장 생활해봐서 알 거 아니니.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그러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재촉하니 말씀을 하시는데
직장에 파트 알바들 관리하는 파트장 아줌마 직원이 한 명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은근히 엄마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첫 출근한 날, 그날은 원래 9시가 업무 시작이라 내가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 뭘 해야 하는지 파악도 하고 업무 준비도 하려고. 근데 그 파트장이라는 아줌마가 같이 들어온 직원들을 모아놓고 호구조사를 한 30분을 하더라. 그리고 나한테도 이것저것 묻더라고. 남편이 뭐 하는지, 집은 어디인지. 암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가 한 일주일 20분 정도 일찍 출근하다가 어제는 10분 전에 출근을 했거든? 근데 엄마를 탕비실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랬는데? 글쎄, 엄마한테 하는 말이 출근은 9시지만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40분 전에는 출근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 있지?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냐 그랬더니 탕비실에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직원들 컵을 설거지 해놓으라는 거야. 내가 그건 업무에 없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거라고 하면서 이젠 내 차례라고 하는 거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뭘 씻어? 지금이 무슨 90년대인 줄 알아? 자기가 처 마신 컵은 자기가 씻어야지 누구더러 씻으래? 엄마 됐어. 그냥 거기 관둬. 원래 직장에 여자들 많은 데가 좀 그래. 여자들 텃세가 더 무섭다잖아. 엄마가 나이 많다고 손 느리다고 무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는 아직 한 달째라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며 조금 더 다녀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엄마가 꼭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일하는 게 싫었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거니 억지로 제 의견만 강요할 수 없어 일단 다니시되 힘들면 언제든 관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후에도 엄마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나 보더라고요. 같이 들어온 2명의 다른 파트타임 직원을 그 아줌마가 포섭해서는 저희 엄마를 은근히 따돌리고 그러는 것 때문에 엄마가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희 엄마에게 자기 자리 쓰레기통 찾다고 비우라고 하고 점심시간에 우리 엄마만 빼고 다른 직원들하고 말도 없이 밥 먹으러 먼저 가버리기도 했다네요. 또 엄마가 근무조가 아닌데도 10시 넘게까지 야근을 시키고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가려고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대놓고요. 나이가 있으니 단순한 일이라도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일도 잘 안 알려주면서 모르는 것만 물어보라는 식이고 어쩌다 실수를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 어린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면서 말하기를 한 번 하면 실수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그건 고의라고 그랬다나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런 면박을 당하니 나이 많은 저희 엄마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셨다고 하네요. 초보라 실수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그 여자는 한숨 뒤로 짜증 섞인 고성이나 면박을 주곤 했답니다. 엄마는 저한테 그 여자가 아무래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신경질을 얼마나 부리는지 오늘은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다 민망해하더라.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푸념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같이 들어온 직원은 엄마보다 10살 넘게 어렸는데도 자기한테 화장품을 사다 주거나 간식을 갖다 주거나 하면 야간 근무조에서 슬쩍 순번을 빼준다든지 야근 강요 없이 정시에 퇴근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해요. 엄마는 자기 눈에도 뻔히 보이지만 그런 거 따지고 들면 더 심하게 텃세 부릴 것 같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베푼다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간식도 좀 돌리고 그래봐. 그럼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고 조언을 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어찌 됐는지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간식 돌리라고 말한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엄마는 업무가 많이 부족한 저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힌 메모와 함께 마카롱이랑 음료를 돌렸는데 그 파트장이라는 아줌마가 받자마자 하는 말이 본인이 생각해도 일 못하는 건 알지? 알긴 아나 봐. 알면 다행이네.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못돼 처먹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지만 엄마는 버티고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계약 기간까지는 다녀야 하니까요. 그런데 2달쯤 되었을 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허리 디스크 터졌어. 지금 병원인데 아빠는 일 때문에 퇴근이 늦어서 병원에 늦게 나온다 그러네. 네가 집에 들러서 엄마 필요한 거 좀 챙겨다 줘.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허리가 나간 거야? 제가 묻는 말에 엄마는 일이 그렇게 됐다면서 와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다급하게 엄마 물건을 챙겨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는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래? 얼른 말해봐. 제 말에 엄마는 그게 엄마가 야간 근무조가 아닌데 파트장이 근무를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 원래 근무조가 2명이거든? 근데 같이 들어온 그 직원은 근무를 빼줬는지 없는 거야. 엄마가 그 직원 작업까지 하다가 그랬지 뭐. 박스를 조심히 싣는다고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뭐가 찢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그대로 누웠어. 119 불러서 여기까지 실려왔다 얘. 그러면서 내가 뭔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 수모를 참았는지 모르겠다. 지선아, 글쎄 그 여자가 엄마한테 일 못한다고 면박을 주면서 한 달 더 수습해서 계약서 다시 쓰게 할 거라고, 그거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 왜 자꾸 나한테만 그렇게 못되게 구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니? 직원 뽑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히고 내가 뽑힌 게 불만이라서 그런단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원. 엄마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고 너무 분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하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파트장이라는 여자가 자기 야간 근무조 바꿔달라며 엄마를 혹사시킨 것도 모자라 자기한테 잘 보인 여직원은 근무에서 임의로 빼기까지 한 거였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다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투서를 넣던지 직장 감사팀에 신고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냥 거기 관둬. 2달 일했으면 많이 한 거야. 돈 좀 덜 받더라도 마음고생 안 하는데 많으니까 그런 데서 해. 지금은 일단 엄마 다친 거 회복하는 거 먼저 신경 써야지. 저는 엄마가 다니는 그 공장을 관두게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당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학교에서 당하는 학교 폭력처럼 그건 역시 사람에게 행하는 폭력입니다. 가해자는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엄마는 그 회사에서 일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공장을 관두셨지만 그 파트장이라는 여자에게 분이 안 풀리셨는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도 그 여자 얘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저 결혼할 때까지는 일할 생각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엄마는 집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넘는 시간은 흘러 저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첫째다 보니 상견례가 처음이셨고 인터넷까지 찾아가시며 상견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남자친구 집 근처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 가족도 다 왔다는 말에 먼저 가 있는데 시댁 식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부모님들만 처음 뵙는 자리였지 저희는 서로 왕래는 해온 상황이니 서로 얼굴도 다 아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가 들어오실 때부터 우리 엄마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남자친구 쪽 어머님이 저희 쪽을 보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긴장하셔서 그런가 보다 신경은 쓰이는데 그냥 말았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상견례 자리가 어려우신지 양가 쪽에서도 말이 없으셨는데 예비 시댁 쪽 아버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저희 쪽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그냥 안부도 물으면서 화기애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냉랭한 표정만 지으시곤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정도만 하시고 음식이 나왔는데도 생각 없다고 안 드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신랑 될 사람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물어봐도 없다고만 하시기만 했죠. 저희 엄마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니
양가 가족 그 누구도 밥 한 술 입에 넣지 않고 불편한 상태로 있었고요. 저는 엄마가 대체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눈치를 좀 주렸는데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이 결혼 못 시킵니다. 대뜸 저렇게 화난 얼굴로 말씀하시는데 옆에 있던 아빠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래? 신뢰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셨고 저 역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결혼이 안 된다니. 엄마는 저와 아빠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다시는 그 못된 면상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그쪽도 나보고 많이 놀랐겠어?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엄마, 어머니를 알아? 엄마는 그럼 잘 알다마다. 이보세요. 참, 사람이라는 게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네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셔서는 앉아만 계실 뿐이었어요. 얘 지선아, 엄마가 그 공장 다닐 때 엄마 힘들게 한 파트장이라는 사람이 네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었구나.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내가 그쪽 덕분에 허리 수술을 하고 아주 한 달이 넘게 고생을 했어요.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제 발로 나가게 만들더니 그래 마음이 좋습니까? 이러시더니 이런 자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너를 아주 못된 집에 시집 보낼 뻔했구나.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열받아 마지 않던 엄마를 괴롭히던 아줌마가 바로 제 예비 시모라니요.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따지기도 뭐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묻더라고요. 지선아, 너 우리 엄마를 알아? 저 장모님, 제가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친구가 묻는 말에 엄마는 그래 좋다. 어차피 이 결혼은 못 시키는 거니 얘기하지. 자네 엄마가 일하는 공장 알지? 내가 자네 엄마 밑에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나를 엄청 못살게 굴고 괴롭힌 양반이 바로 자네 엄마일세. 어쩜 사람이 심벌을 못되게 써도 그렇게 못되게 쓸 수가 있는지 내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한 줄 아나? 거기 나와서도 내가 분해서 한참을 힘들었지 뭔가. 이제 겨우 상처가 아물어서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데 하필 그 악연을 여기서 마주치네. 그러자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저 사돈, 그때 일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뽑으려는 사람이 안 뽑힌 것도 그랬지만 그저 소유거리하려고 늦게 들어오신 분이 시간만 때우고 가려는 것 같아 처음에 일 가르치려고 좀 모질게 한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으니 용서하시지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지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양반이 며느리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이 저한테 한 행동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저는 우리 딸 그런 집에 절대 시집 못 보냅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시죠. 지선아, 여보, 나갑시다. 엄마는 저와 아빠를 일으켜 세우고 나가자며 앞장서셨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괴롭힌 그 여자라는 것도 놀랐지만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화난 모습에 더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워낙 성격이 순둥하시고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진 말 듣고 당하고 살아도 그냥 혼자 사귀고 말던 분이셨는데 하나뿐인 딸자식 결혼이 걸린 문제에는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결혼을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쪽 가족들은 당황한 듯 서 있다가 저희가 나가니 그쪽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쫓아나와서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 지선아, 저희 엄마가 실례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그건 두 분 사이의 일이지 저랑 지선이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옆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연신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모르고 계셨고요. 엄마는 어찌 그게 나와 자네 엄마 사이에 일만 될 수가 있겠어? 나중에 우리 딸이 내가 당한 것처럼 안 당하리란 법 있나? 그리고 이제야 결혼이 엎어졌으니 얘기하는 거지만 나 우리 딸 자네랑 결혼시키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자네 모은 돈도 없고 집도 우리 딸이 해가는 돈으로 해야 한다면서? 우리 딸이 착해서 그거 다 감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내가 말리고 싶었지만 내 딸이 상관없다니까 그냥 놔뒀네. 근데 내 생각이 틀렸어. 자네가 왜 돈을 못 모았는지도 자네 엄마를 보니 알겠네. 나는 우리 딸 사위 고르고 골라서 우리랑 어느 정도 비슷한 집하고 결혼시킬 거네. 자네도 그렇게 알아? 하고는 그쪽 어머니한테 우리 이렇게 본 걸로 이 악연 끝내고 다신 보지 맙시다. 깨끗하게 정리할 걸로 생각하겠으니 우리 딸한테 연락 마세요. 하고는 돌아서서 차에 타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나중에 만나 얘기하자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엄마 아빠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제 상견례와 결혼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엄마는 그때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저를 앉히시고는 너 절대 그 집안에 시집갈 생각하지 마. 그 여자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 줄 알면 진짜 깜짝 놀랄 거다. 진짜 이번에 조상이 도운 거야. 네 시모가 그런 인성인 줄도 모르고 너 보냈으면 어쩔 뻔했니? 결혼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뭐니. 엄마, 나도 정말 너무 놀랐어. 세상 좁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도 엄마한테 그런 짓 한 사람한테 시어머니라고 예의 차리고 싶지 않아. 엄마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나도 고집 부리기 싫어.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할게. 저는 엄마 일을 덮어놓고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이 아깝고 파혼하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나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엎어지고 이틀 후 남자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약속 장소에 가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같이 나와 계셨습니다. 불편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어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선아, 우리 결혼 이대로 엎을 거야? 남자친구가 묻는 말에 저는 엄마가 너무 단호하셔. 사실 나도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진심으로 사죄할 테니 마음 좀 돌리시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지 않겠니? 나도 정말 상상도 못했다. 상견례 자리에 그 직원이 나올 줄은. 내 이번은 너한테 정말로 사과할게. 네가 결혼하겠다고 해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너만 결혼하겠다고 하면 네 엄마도 결국은 허락하지 않겠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를 붙잡으시는 게 제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전셋집 해온다는 여자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혼담은 끝이라는 걸 아셔야 저를 두 번 다시 불러낼 일이 없을 것 같아 확실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지만 저도 이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빠도 지금 결혼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요.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줌마도 좋은 며느리 얻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엄마가 아줌마 때문에 너무 상처가 크세요. 저는 그런 분한테 시어머니라고 잘해드리고 예의 못 차려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려고 하니 그쪽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너 어디 가서 우리 아들만한 신랑감 못 얻을 거다. 나는 뭐 너 인물 보고 받아들인 줄 아니? 다 네가 직업 좋고 우리 아들 고생 안 시킬 것 같아서 받아들인 거다. 너 잘난 줄 알고 이 결혼 엎으면 뭐 더 좋은 신랑 만날 거라 생각하나 본데 누가 더 결혼 잘하나 어디 두고 보자. 이러시는데 정말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두 어머니 싸움에 왜 나까지 동조하냐면서 결혼은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나는 너희 부모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든 다 들을 거고 너와 결혼을 할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감내할 수 있단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 부모님들은 서로 맺히신 거 푸시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고 우리 집안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
이러더군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헤어져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이 파혼의 원인은 양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니의 못돼 먹은 인간성 때문인데 두 분 사이에 풀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빠, 어머니가 잘못한 일을 내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지. 사과하셨지만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오빠가 파혼하는 건 오빠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나 엄마 다니던 공장에 직장 괴롭힘 신고하고 고소할 생각이었는데 오빠 어머니인 거 생각해서 마지막 배려로 그건 안 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저희 엄마의 태도는 당연히 완강했고요. 엄마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집에는 안 보낼 거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그냥 선봐서 적당히 조건 맞춰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파혼하고 바로 누구를 만날 생각도 들지 않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지만요. 제가 능력도 있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만 있으면 굳이 결혼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게 결혼 준비더라고요. 너무 지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냥 둘만 좋아서 같이 살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집안과 파혼한 건 엄마 말대로 이 결혼 안 하게 조상이 도운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어렵지 파혼이 어렵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이유가 있다면 결혼하고 나선 저 이유로 이혼해야겠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오고 가던 혼담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전적으로 얽힌 게 없으니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냉정한 편이라 포기가 빠른데 남자친구는 그게 힘든지 사실 아직 가끔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본인도 그만두겠죠.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살면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인가 봐요. 제 결혼은 깨졌지만 저는 파혼을 계기로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번 스친 인연이 소중한 선연이 되느냐 아니면 악연이 되느냐는 제 태도에 달려있는 거라고 이 일을 통해 배웠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자랑이자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파혼 사연도 각양각색 참 다양한데 저처럼 양가 어머니의 악연으로 인해 파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 생각해요. 세상에 저처럼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